똑같은 10억짜리 건물을 사더라도 누군가는 세금을 4,600만 원만 낼 거고 누군가는 9,400만 원을 낼 거고요. 누군가는 1억 3,200만 원을 내실 거예요. 그럼 그때 가서야 세금이 이렇게 많이 나와? 혹시나 내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었는데 내가 못 찾아 먹은 건 아닐까? 라고 생각들 하십니다. 그런데 이미 버스는 지나갔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 대표님들이 부동산 사고 나서 제일 많이 후회하시는 탑3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중소기업의 다양한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부자사장연구소의 이규왕입니다. 대표님, 부동산 사기 전에 딱 요 정도만 고민하셔도 최소한 수천만 원 혹은 수억 원, 제 고객은 13억까지 아껴드렸습니다. 일단 고민하셔야 되는 거리를 말씀드려볼게요. 개인으로 살까 법인으로 살까? 내 회사로 살까? 우리 가족회사, 가족법인 만들어서 살까? 상속할 때 세금은 내가 어떻게 준비를 해놔야지 덜 낼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절세 쿠폰을 내가 만들어놨나? 세금 무지막지합니다. 어떻게 하면 세금을 좀 더 아낄 수 있었지? 미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 영상들은 기존에도 다 찍어놨고요. 앞으로도 최신식으로 다시 한 번씩 찍어서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제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도 대표님들이 가장 많이 후회하시는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첫 번째입니다. 개인사업자로 살 걸 그랬어요. 입니다. 부동산을 살 때 내는 세금이 바로 취득세거든요. 이 취득세가 개인이 부동산을 취득할 때랑 법인이 부동산 취득할 때랑 같지가 않아요.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4.6%라고 많이 알려져 있지만 이거는 개인 사업자가 부동산을 살 때 또는 5년 넘은 법인이 일반적으로 부동산에 매입할 때 그때가 4.6%인 거고요. 만약 우리 법인이 설립된 지 5년이 안 됐는데 이 과밀 억제권력, 그러니까 이 서울, 인천, 이 수도권에 있는 부동산을 산다? 그러면 9.4% 중과세 맞잖아요. 그리고 또 내가 사려는 부동산이 1층이랑 3층까지는 사무실인데 4층, 5층이 주택이야. 법인이 주택을 사면 13.2% 중과세, 3배 중과세 때려버릴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놨으니까 그걸 그대로 맞게 되는 거예요. 어디에 대해서? 우리 주택 부분에 대해서. 근데 이런 경우 많단 말이에요. 나는 실제로 상가 건물을 샀는데 전 주인이 거기를 주택으로 쓰고 있어서 그 중과세가 나한테 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냥 내가 사게 되면 나는 주택을 산 게 되다 보니까 감면 이런 거 절대 못 받고 그냥 13.2% 맞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들으셨으면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럼 무조건 개인으로 사는 게 좋겠네. 아무 생각하지 않고 사도 되니까. 그런데 반대로 후회를 또 많이 하시는 게 법인사업자로 살 걸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왜냐하면 법인으로 사야 대출도 더 잘 나오고 나중에 팔았을 때 양도소득세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무조건 내가 초기에 취득세 4.6%만 내겠다고 개인사업자로 사는 건 옳은 방법이 아닐 수 있는 거죠. 나는 법인으로 사면서도 대출도 잘 나오고 금리도 세게 가져가면서 취득세도 싸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를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지, 난 무조건 개인이나 무조건 법인이나 이렇게 생각하실 건 아닌 거죠. 자, 이거에 이은 두 번째 후회는 이거예요. 내 이름으로 사지 말걸 입니다. 근데 개인 명의로 사지 말고 가족법인을 하나 설립한 다음에 이 법인 가지고 이 부동산을 살 걸, 또는 애초에 우리 애들 이름으로 부동산 살 걸. 왜 이렇게 후회를 하실까요? 대표님 사업자는 오래된 사업자잖아요. 오래된 사업자를 정부가 좋아하나요? 안 좋아하나요? 오래된 사업자는 정부가 좋아하지 않죠. 정부가 좋아하지 않으면 세금 감면도 없겠죠. 그런데 새로 나온 법인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새로 나온 법인은 정부에서 좋아하겠죠. 하물며 34세 미만의 청년, 우리 애들이 진짜로 사업을 하고 있고 그 친구들이 사업을 잘하고 있어. 그러면 정부에서는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우리 같은 늙은이들이 사업하는 것보다 청년들이 사업하는 걸 정부는 무지막지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줘요? 취득세를 75%를 감면을 해주고요. 재산세도 50% 감면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나도 사업하고 우리 아들도 사업하고 있어. 진짜 사업할 때 얘기해요. 물론 다르게 해석할 수 있겠지만, 자, 그러면 이 부동산을 살 수 있는 기회는 나도 있고 우리 애들도 있어. 그랬을 때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우리 애들이 취득하는 게 세금을 확 낮출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주의하실 건 이게 안다고만 되는 게 아니고요. 이거 하다가 잘 처리 못 하셔가지고 걸리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실제로 화성에 있었던 저한테 상담 오셨던 고객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아들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을 해놨어요. 이 아드님은 진짜로 사업하는 사람이 아니었어. 그냥 아버지가 세금만 아끼려고 이렇게 했던 거죠. 그런데 웬걸요? 세무공무원이 가가지고 여기 진짜 사장이 누구예요? 라고 뭐 얘기했는데 아들 이름은 전혀 나오진 않고 그냥 아버지 이름 딱 돼버리고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100% 세금 아끼려고 바지사장 세운 거잖아요. 우리 아들이라는 바지사장. 이럴 때는 공무원들이 그거 걸러내서 감면받은 칙스 다시 다 토해내려고 하고요. 가산세까지 다 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하실 수 있는 방법은 아니에요. 실제로 이런 일들을 했을 때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지를 미리 생각하고 준비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오늘 제가 가장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아씨 진작에 벤처인증 좀 받아놓을 걸 내가 부동산 살 줄 알았나 이런 거예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우리 대표님 상황에 맞는 로드맵을 함께 그려드리는 회사예요. 벤처인증, 정책자금, 정부지원금, 세금, 부동산까지 사업에 필요한 모든 걸 제때에 공급할 수 있는 컨설팅 회사예요. 친절하게 대표님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담 신청 많이 남겨주시고요. 영상 계속 보시죠. 우리 사장님들 사업할 때 내가 10년치 계획 미리 짜놓고 사업 안 하시잖아요. 그냥 이거 괜찮을 것 같은데 하는 거지. 저도 그랬어요. 그냥 직장 생활을 하는 것보다 나도 내 일을 해야 되겠는데 안 그러면 직장 생활 해가지고는 애 둘 못 키우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직장 생활 하다가 바로 뛰쳐서 나온 거예요. 어떻게 나왔냐면 제가 그때 회사가 여의도 쪽에 있었어요. 그 여의도에서 점심시간에 한강변을 이렇게 산책을 합니다. 그때 와이프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여보 나 둘째 임신했어. 한 3초 정적. 그렇구나. 그리고 바로 그날 회사 그만뒀어요. 나름대로 나쁜 회사도 아니었거든요. 대기업이었어요. 연봉도 괜찮았고. 근데 대한민국에서 아이 둘을 키우는데 내가 이렇게 해서는 우리 가족한테 행복을 줄 수는 없겠다라는 생각을 미리 있었고 근데 하물며 둘째를 임신했다고 하니까 그날 바로 회사 그만뒀어요. 물론 절차는 있었죠. 그 과정을 쭉 거치긴 했지만 일단 마음 먹고 실행한 거는 그날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라는 생각만 있었지 앞으로 나의 14년은 이렇게 설계를 해야 될 거야 라고 해서 설계를 했을까요? 아니에요. 그냥 나온 거예요. 그냥 뛰쳐나온 거지 뭐.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그렇게 얼레벌레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냥 사업이 잘 되기도 하죠. 내 생각보다 더 잘 되기도 해요. 그러면 그때서 우리 대표님들이 생각하는 게 뭐예요? 부동산 사야 되겠구나. 그런데 부동산 살려고 봤더니 진작 해놨으면 내가 세금을 몇 천만 원 아낄 수 있는 걸 안 해놨던 거야. 이게 뭐예요? 벤처인증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사고 항상 후회하시는 세 가지 중에서 마지막 벤처인증 좀 진작 좀 받아놓을 걸. 내가 부동산 살 줄 알았나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부동산 살 때 내가 건물 사는 그 부동산 말고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 결국은 세금이거든요. 취득세. 취득세를 4.6%가 나오든 9.4%가 나오든 그러니까 10억짜리 사는데 4,600만 원 나오든 9,400만 원 나오든 벤처인증을 미리 받아놨으면 이거를 75%를 또 깎아준다니까요. 그럼 내가 법인으로 사더라도 9.4%에서 75% 감면받으면 거기에요. 2.6% 정도 나가요. 괜찮잖아요. 그러면 4.6%인데 75% 감면받으면 1.8%, 1.7% 이 정도 나가요. 괜찮잖아요. 그 정도면. 그러니까 세금을 몇천에서 1억을 그냥 아낄 수 있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 사장님들 사업하시면서 벤처기업 인증 이야기는 들어보셨을 텐데 사업이 바쁘고 내가 무슨 벤처기업이야. 내가 되겠어? 라는 생각에 안 해놓은 경우가 많잖아요. 실제로 저도 사업자가 여러 개가 있는데 어떤 회사는 벤처 인증이 있고요. 어떤 회사는 벤처 인증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저조차도 귀찮아서 어디는 받아놓고 어디도 안 받아놓은 거예요. 그런데 저도 막상 부동산 살려고 딱 갔다가 어떻게 하지? 대출은 여기가 더 많이 나온다고 하는데 벤처 인증은 이쪽에 있으니까 세금 감면은 얘가 더 많이 되는 거야. 세금을 더 내더라도 대출 잘 나오는 이 회사로 사야 될 것 같기는 한데 너무 아까운 거예요. 나 진작에 벤처 인증 좀 해놓을 걸. 나중에 후회한다니까요. 사람 마음이 그렇답니다. 사람 마음이 이것도 갖고 싶고 이것도 갖고 싶고 내가 손해보는 거 싫고 이 마음이시잖아요. 그래서 그래요 사람 마음이. 그래서 대표님 제가 대표님들 상담 되게 잘해드리는 거예요. 왜? 전 제가 다 경험해봤거든요. 그리고 우리 대표님 마음이 어떤지 알거든요. 우리 대표님 마음이 진짜 세금만 줄이는 게 우리 니즈예요? 아니잖아요. 우리 대표님 마음이 대출만 잘 나오는 게 니즈예요? 아니잖아요.
세금도 적당히 내면서 대출도 잘 나오고 상속증여도 깔끔하게 끝낼 수 있고 내가 손해보는 거 없게 하는 게 우리 대표님 마음이시잖아요. 그거 제가 정확히 알아요. 그러니까 대표님 상담도 그렇게 해드릴 수 있는 거니까 아래 상담 신청서 있거든요. 상담 신청 남겨주세요. 그러면 대한민국의 누구보다 대표님 마음에 쏙 드는 컨설팅 해드릴 수 있습니다. 왜? 제가 대표님이랑 똑같은 마음이라니까요. 이것도 갖고 싶고 이것도 갖고 싶고. 그런데 이거를 제가 스스로 다 해봤어요. 그러니까 상담 신청하시면 도움드릴 수 있습니다. 벤처인징이라는 거 자체는 하나의 쿠폰입니다. 쿠폰. 내가 이 쿠폰을 사놓는 게 좋을까? 안 사놓는 게 좋을까? 이거는 누구의 선택이에요? 대표님의 선택이죠. 네. 그런데 우리 백화점 갈 때도 그렇지 않아요? 그때 내가 인터넷에서 그 쿠폰 출력만 해왔어도 여기서 20% 할인 받을 수 있는데 그거 그냥 쓸지 안 쓸지는 몰라도 쿠폰이라도 만들어는 놓을 걸 이 생각하시잖아요. 그런 절세 쿠폰들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안 그러면 그 일이 벌어질 때 100% 후회하십니다. 이거 말고도 내가 후회하기 싫으면 생각할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세금, 자금, 부동산, 또 부동산의 취득 방법. 하지만 우선은 오늘 말씀드린 이 정도만 챙겨 놓으시는 게 제 경험상 가장 후회가 없는 길이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머리 아픈 고민들, 세금 때문에 밤잠 설치는 경험은 제가 이미 다 해봤습니다. 대표님들은 이런 실수 반복하지 마시고 본인의 사업만 온전히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회는 갑자기 옵니다. 그때 가서 땅을 치고 후회해봐야 그 1억 할인 쿠폰, 그 쿠폰 벤처인증 미리 만들어 놓을걸 이 생각하시니까 꼭 미리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세금 아끼면 그 세금 아낀 걸로 가지고 우리 공장 운영자금으로 훨씬 더 유용하게 쓸 수 있지 않겠어요? 저희 부자사장연구소는 바로 그 쿠폰을 우리 대표님 전에 쥐어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 우리 사장님들 부자사장 되시고 또 자산가가 되셔야지 부자사장 되시거든요. 자산가가 되시는 그 순간까지 저희들도 영상으로나 상담으로나 열심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부자사장 되려면 부자사장연구소 감사합니다.